안녕하세요. 한땀 작업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못했던 컷 편집부터 이제 좀 디테일한 기능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비디오 만들기에서 비디오 중에서 저는 계속 그 돼지갈비집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화면 비율 16대 9 해서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블로 같은 경우는 영상을 편집하다가 끄면은 자동 저장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영상을 삭제할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편집 파일이 오류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당분간은 원본 파일은 삭제를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원본 파일 수정을 하고 싶은데, 편집본을 수정을 하고 싶은데 원본 파일을 지웠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기간을 좀 두고 삭제를 나중에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편집할 때, 컷 편집할 때는요, 일단은 영상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손으로 이렇게 클립을 넘기면서, 빠르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다가, 일단 빠르게 컷 편집을 한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도 되겠다. 이 부분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각 클립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밑에 메뉴가 뜨잖아요. 거기서 삭제 눌러주시면 삭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불필요한 게 없어졌죠. 그리고 요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삭제. 그리고 그러면서 쭉쭉 넘어가다가 이것도 지금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어느 정도에서 잘라야 될까 이렇게 보다가 삭제. 만약에 이렇게 보다가 난 이거는 이 뒤쪽은 아예 필요가 없고 여기만 할래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컷 편집하는 방법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커트해서 없애고 싶은 데를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분할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일단 분할해주고 여기서 또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가운데 분할했던 거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각 클립들이 있잖아요. 각 클립들 중에서 나는 클립의 처음부터 이 빨간 기준선까지 다 영상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부터를 눌러주시면 그 앞에 영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랑 여기랑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삭제가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준선부터 이 뒤에 영상도 필요 없다. 난 여기까지만 있으면 기준선까지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를 눌러주시면 그 뒤에 부분은 사라져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만약에 이 가운데 거를 없애고 싶은데 분할을 한번 해요. 그리고서 여기 분할부터 여기까지 뒤에까지는 없어도 돼. 그러면 이렇게 그 분할한 부분부터 뒤에까지는 없어지는 기준선부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할하지 않더라도 좀 더 빠르게 편집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넘기면서 컷 편집을 해볼게요. 저는 컷 편집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되게 지루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짤막짤막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주제에 따라서 컷 편집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많이 덜어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각자 채널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컷 편집이 제일 필요 없는 그 영상은 앉아서 이제 말로만 하는 주제 같은 경우는 뭐 리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하우 같은 거 전달할 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카메라 보고 말로만 하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편집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편집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냥 공예이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찍는 거는 막 한 30분 이렇게 찍고 다 덜고 나면은 막 어쩔 때는 5분 막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억울한데 그 과정이 좀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기엔 너무 지루하니까 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한 채널은 말로만 하시는 편집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제가 빠르게 하느라고 컷 편집을 이렇게 빨리 돌려서 했는데 이제 실제로 컷 편집할 때는 재생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디테일하게 컷 편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립 하나가 지금 제가 되게 큼직큼직한 지금 클립들인데 이렇게 3초짜리 클립 같은 경우는 되게 길이가 길이가 아니라 크기가 짧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디테일한 설정을 할 때는 좀 너무 이게 붙어 있으니까 선택이 힘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크기가 거기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클립이 있을 때는 양손으로 늘려주시면 길이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3초이지만 화면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편집이 가능하겠죠. 분할하는 것도 더 디테일하게 분할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 뭐 글자나 뭐 스티커 같은 거 올릴 때 잠깐만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짧으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설정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길이가 길면 난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편집하실 때 좀 도움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길게 필요 없으면 다시 이렇게 줄여주면 또 이렇게 줄여지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 컷 편집하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글자 이제 들어갈게요. 글자를 제일 많이 쓰니까 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내가 쓴 만큼 딱 써지는 게 글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선택을 해서 글자를 쓰셔도 되고 라벨을 이용해서 스티커 같은 거 위에다가 하실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전체 크기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길이를 늘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는 일정 길이가 있어서 내가 몇 글자를 쓰든 이 길이가 다 그 아래에 고정이 된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막 작업을 하는데 자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제일 잘 보이는 게 그냥 까만 바탕에 하얀 화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까만 바가 완전히 까만 게 아니고 약간 아래 화면을 투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좀 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이 까만 화면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유튜브 할 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중급 과정에서 할 건데 유튜브 자동 자막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영어나 해외 구독자를 위해서 영어 같은 언어를 달 때
그게 지금 이런 자막처럼 까만 자막에 하얀색 글자로 나와요. 그래서 자동 자막을 했을 때도 이 자막이 좀 덜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자막까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구독자가 주 시청층이면 이렇게 화면에 자막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해외 구독자를 노린다 그러면 화면에 자막을 굳이 안 넣으시고 유튜브에서 자동 자막으로 이용하셔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넣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반응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자막 넣는 작업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막을 할 때 이 자막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글자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막 크기,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폰트는 저는 그냥 기본으로 했고요. 아니면 이런 깔끔한 글씨 있잖아요. 그냥 심플한 글씨 이런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전 좀 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한 30 정도? 근데 그거는 서체마다 달라서 어느 게 더 좋다고 딱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체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더 줄여도 괜찮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면서 내 서체에 따라서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끝까지 자막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한 칸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뒤에 또 자막을 놓고 싶을 때 다시 지금 같은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글자 크기 변경해줘야 되고 다시 변경해주고 글씨체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러면 너무 일이 크잖아요. 그쵸? 이거 길이 조정은 가능하지만 말이 계속 끊기기 때문에 자막을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저렇게 끊었을 때는 다시 이 작업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로 일단 설정을 한 뒤 여기다 일단 글자를 써볼게요. X로 지워주고 명륜, 진사, 갈비, 먹방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쳤을 때 일단 여기서 한 요 정도만 나는 이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분할을 일단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자막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X로 지워주고 돼지, 갈비, 구워지는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분할. 이렇게 하면은 글씨만 바꿔주면 돼요. 그쵸? 근데 아까처럼 그 끝까지 안 하고 칸칸이 할 경우는 서체, 글자 크기 일일이 설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막이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자막도 마찬가지로 자막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빨간 선을 이용해서 여기부터 라고 해주셔도 돼요. 이 빨간 선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글자랑 모션 스티커랑 이런 거를 일치해서 하나의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 기준선이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여기까지 혹은 여기부터 일괄 적용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기준선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기준선에 따라서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서 자막을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부터 했는데 자막이 여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여기부터 눌러주셔도 되고, 이 초록색 그 바를 직접 줄여주셔도 되고 늘려주셔도 되고, 이 앞에 양쪽 화살표 뭐냐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양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자막이지만 일단 뒤에 자막은 지워 볼게요. 그리고 글자를 들어가서 기본 글씨가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꼬미의 먹방 이라고 했을 때 폰트를 변경을 해줬고, 스타일에 들어가면 색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글자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외곽선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외곽선 두께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경색은 이렇게 이 글씨 밑에 배경색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글자에서 요걸 선택해서 넣어줘도 되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하시면 되고, 배경을 일단 지워볼게요. 그리고 그림자도 넣어줄 수 있고요. 외곽선이 있어서 지금 그림자가 보이질 않는데 그림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폰트 비율이 있어요. 폰트 비율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비율을 하면은 일괄적으로 팍 커지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안 해줘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렬 있잖아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지금 이 글씨는 사실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꼬미의 먹방 이렇게 하면 정렬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두 줄로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글자 수정하는데 맨 앞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변경해 주시면 정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먹방만 다른 글씨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 얘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복제를 해주세요. 복제를 해주시고 꼬미의는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먹방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꼬미의 먹방 따로 생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에 먹방 거를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래 바에 기준선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시작점이 먹방과 꼬미가 시작이 달라졌어요. 이런 경우에 기준선을 맞춰서 글씨를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시작점을 동일하게. 아니면 이 먹방선에 맞춰서 꼬미의를 바꿔주겠다. 그러면 먹방선까지 기준선을 일단 움직이신 후에 여기부터 이렇게 맞춰주셔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럼 다시 끝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경우 또 이 먹방의 끝점에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쳤으면 편집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먹방 글씨를 누르면 나는 먹방 편집할 거야. 근데 그 아래 꼬미가 또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꼬미를 눌러주면 이번엔 꼬미를 편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 옆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글자 꼬미의 먹방 이렇게 같다고 치면 꼬미의 먹방의 색깔을 동일하게 바꾸고 싶다 하면요.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여 위에 보면 꼬미의 먹방 이렇게 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도 선택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체크 표시를 하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게 선택된 거를 이런 식으로 그것만 색깔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폰트 비율 또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먹방만 크기를 크게 하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료하셔도 되고 다시 스타일 들어가셔서 의만 또 글씨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거 역시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라벨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라벨 기능이 뭐가 좋으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왕초보 때부터 썸네일을 만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할 게 많고 어렵고 그래서 썸네일 대신에 라벨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신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맨 앞에다가 이렇게 치면요. 자막은 일단 좀 뒤로 뺄게요. 여기부터로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꼬미 먹방만 남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 첫 화면을 캡처를 해서 썸네일을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네가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썸네일에 사용할 만한 그런 화면을 보여줘요. 대표 화면으로. 그러면 그걸로 그냥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첫 화면을 캡처해서 그걸로 썸네일을 일단은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실 때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썸네일을 만드는 걸 또 배우셔야 되고 일단 당장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메인 그 썸네일 대신에 첫 화면을 이용해서 대표 그 영상 화면으로 표시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 같은 거는 이렇게도 사용을 해요. 첫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라벨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뭐 요런 거 화면이랑은 다르지만 뭐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처음에 시작을 라벨로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스티커랑 글씨로 하셔도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티커 기능을 들어가 보면 모션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굳이 난 모션까지는 필요 없다 싶으시면 모션 멈추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면 멈추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그냥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 색상 보면 이렇게 화살표 색상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면이 좀 밝으면 흰색 같은 거 안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 변경을 하셔도 되고 스티커에 따라서 색깔 변경을 했는데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고 색상 변경해도 괜찮은 그런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런 쓰시다가 보면은 내가 이제 이거는 괜찮다 안 된다 그런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은 확대, 끝은 축소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는 이런 기능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과 프레임은 저번에 설명드려서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템플릿은 내가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전체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만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거고, 프레임은 이런 거는 메인 화면 첫 시작에 너무 좋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륜 진사갈비 먹방 시작합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라벨 대신에 첫 화면 쓰셔도 너무 좋아요. 꼬미의 먹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거를 줄여서 여기다 이렇게 딱 올리면 첫 시작으로 너무 좋아. 프레임 다시 첫 시작 화면으로 집중시키기 너무 좋죠? 그래서 오픈, 클로징 때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이외에 다른 프레임들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면서 나는 이게 좀 예쁘다 이런 걸로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컷 편집, 그리고 글자, 그리고 스티커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모션 스티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션 스티커 하나 넣어주면 느낌이 확 달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느낌이 확 다르니까 모션 스티커를 잘 사용하시면 화면이 되게 생동감을 많이 주실 수 있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길이 당연히 늘리실 수 있고 줄이실 수 있고 이동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행 취소, 재실행 그 기능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 글씨 아래에 스티커를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렬을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글자 아래로 스티커가 적용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 기능도 이용해서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화면 전환과 필터, 오디오, PIP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로를 이용해서 좀 감각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블로 강의 영상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내가 이제 내 채널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채널에 더 맞는 영상이 되는지 다른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편집 어떻게 했는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블로 편집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도 좋겠구나 하고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노트를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